지난번 영상에서는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갈아탄 후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오랜 시간 애용했던 종이노트를 내려놓고 종이노트 대신 태블릿 PC와 애플 펜슬을 이용한 아이패드 굿노트로 갈아탄 후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아이패드로 굿노트를 이용하고 나서 컴퓨터보다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아이패드가 비로소 돈값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디지털 노트로의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팁과 장단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오랫동안 종이노트를 사용해 왔는데 처음에는 아날로그 특유의 감성도 좋고 손으로 글을 쓰는 게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필기구들을 수집하는 재미도 쏠쏠하였습니다. 좋아하는 펜과 고급 재질의 종이로 필기하는 재미에 전세계 20명 노트왕들의 필기 노하우를 모아놓은 노트의 마법이란 책도 사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악필이라 예쁜 노트는 안 되더라고요. 1년, 2년 시간이 지나며 손으로 적은 정보와 노트의 양이 늘어나면서부터 종이 노트의 한계점들이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의 문제였는데요. 여러 권의 노트를 사용하고 페이지가 많다 보니 필기를 해놓고도 어디에 썼더라 하고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뭐 좋은 점도 있긴 합니다. 손으로 적어둔 정보를 찾다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다른 정보들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보게 되는 학습 효과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정보가 필요한 순간 적시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찾아내는 데는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휴대성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권으로 시작한 노트들이 점점 분량이 많아지면서 노트를 종류별로 들고 다니기엔 너무 무겁고 부피도 크다 보니 늘 필요한 것만 챙겨야 했습니다. 정작 외부에서 해당 정보가 필요할 땐 사용도 못해보고 상황이 종료돼 버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때 깨끗하게 정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수성펜으로 필기를 하다가 오타가 나면 수정 테이프로 수정을 해야만 하죠. 간단한 도안도 수정을 하려면 쉽지가 않아서 연필을 사용했었는데 연필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지만 지우개똥이 나오고 그걸 또 청소 도구로 청소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더라고요.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줄 디지털 노트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아이패드와 굿노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굿노트 외에도 필기용 앱들은 여러 가지를 사용해봤지만 굿노트를 선택한 건 기능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용자층이 가장 많다 보니 무료 나눔이나 구매로 확보할 수 있는 템플릿도 다양한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굿노트 6 유료 버전을 연간 구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굿노트 무료 버전은 노트를 3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버전의 연간 구독 요금은 14,000원이고 구독 대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은 42,000원입니다. 디지털 앱의 특성상 2-3년 내에는 분명 새로운 버전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연간 구독이 더 경제적일 것 같아 연간 구독으로 결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굿노트의 경우 버전업이 되면 기존 사용자들에게는 사용 기간에 따라 할인 혜택도 주더라고요. 오늘은 아이패드 굿노트에서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핵심 기능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사용하던 종이 노트들을 저는 모두 PDF로 스캔하여 굿노트에 밀어 넣었습니다. 스캐너가 없어도 요즘은 아이폰이나 휴대폰으로 스캐너와 동일한 성능의 스캔이 가능한데요. 아이폰의 경우 별도의 스캔 앱 없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메모 앱을 이용하면 자동 모드로 스캔이 가능합니다. 메모 앱을 열고 문서 스캔으로 스캔 후 아이패드가 동기화가 되어 있다면 아이패드 메모 앱에서 스캔한 PDF 파일을 굿노트로 공유하면 됩니다. 좀 더 편리한 스캔을 위해 스캔 앱을 사용하고 싶다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렌즈라는 무료 스캔 앱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대충 찍어도 문서처럼 수평, 수직 교정 기능이 뛰어나서 추천하는 앱입니다. 저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애플 펜슬 2와 함께 생패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직 키보드가 트랙패드가 달려있어서 편리하긴 한데 단점이 세로 모드와 필기 모드로는 사용할 수 없어서 필기용으로는 니켈 마그네틱 거치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그네틱으로 부착한 상태에서 가로, 세로로 자유롭게 회전도 가능하고 펜슬 사용도 가능하거든요. 애플 펜슬은 손에 쥐었을 때 좀 더 안정감 있게 줄 수 있도록 실리콘 케이스를 끼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기를 오래 하다 보면 딱딱한 펜을 잡은 손가락 부위에 굳은 살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이라 굳은 살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종이 질감 필름 없이 좀 더 좋은 필기감을 느끼고 싶어서 알리에서 5,000원 주고 구입한 애플 펜슬 펜촉 팁인데요. 6개의 펜슬 팁을 강도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부드러운 수성펜 만년필 느낌의 소프트 펜슬 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000원의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가성비 아이템입니다.
학습용 노트를 생성할 때는 가로 모드가 아닌 세로 모드로 설정을 하는데요. 아이패드 스플릿 뷰를 이용하여 스크린을 나누어 전자책이나 유튜브 강의와 함께 사용할 때는 가로 모드보다 세로 모드가 딱 맞게 들어가서 세로 모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보드 같이 뭔가를 그리는 노트나 일정을 한눈에 봐야 하는 캘린더 노트는 가로 포맷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노트 속지는 기본 템플릿 외에도 마켓에서 구입하거나 다른 분들이 무료 배포해 주시는 속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직접 엑셀이나 워드로 만들어서 PDF로 불러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종이 속지 색상도 굿노트 6부터는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으로 좀 더 정밀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 기능도 사용하여 원하는 색상을 찍어서 프리셋에 추가할 수도 있고요. 흰색 배경이 너무 밝아 눈이 부셔서 처음에는 미색이나 블랙보드처럼 어두운 종이색으로 설정하여 사용했었는데 문제가 나중에 프린트를 해보니 프린트 잉크를 너무 많이 소모하는 것 같아 요즘은 그냥 흰색으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린트 출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트를 생성 후 표지도 원하는 테마로 변경이 가능하고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도 가능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펜의 종류도 만년필, 볼펜, 붓글씨 느낌의 화필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이 가능한데 저는 볼펜이 촉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볼펜으로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만년필은 펜끝 선명도와 압력 민감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펜의 두께는 메뉴바 우측에서 자주 사용하는 두께 세 가지로 설정해 놓을 수 있는데 0.7mm로 사용 중입니다. 물론 펜의 색상도 원하는 색상으로 프리셋에 저장하여 사용 가능하고요. 제스처 기능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잘못 쓴 글씨를 지울 때는 메뉴바의 지우개를 사용해도 되지만 바로 이렇게 문질러주면 지워집니다. 아직까지는 영어만 지원이 되는 AI 노트 기능이지만 펜 설정, 필기 보조 도구에서 언어를 영어로 설정하고 맞춤법 검사를 활성화하면 오타를 적을 때 빨간 줄로 표기가 됩니다. 단어를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와 수정이 가능합니다. 노트 위에 그려진 글씨나 레이어를 이동 배치할 때는 메뉴바의 올가미 툴 대신에 그냥 원을 그려 톡 치면 올가미 툴로 영역이 선택되어 원하는 곳으로 이동 배치가 가능합니다. 잘못 배치한 경우는 지우지 않아도 동작 되돌리기 버튼으로 원위치 할 수 있습니다. 도형을 그릴 때도 정말 편리한데요. 종이와 펜을 이용했다면 자를 대고 그려야 반듯하게 그릴 수 있는 도형들도 굿노트에서는 도형 툴을 이용하면 웬만한 도형은 자가 필요 없이 자동으로 반듯하게 도형이 그려집니다. 만약 치수를 측정해야 하는 자가 필요하다면 메뉴바의 자를 이용하여 치수 측정도 가능하고 자를 대고 원하는 치수만큼 도형을 반듯하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신기한 게 액정에 떠있는 자지만 진짜 자처럼 이리저리 돌릴 수도 있고 자에 대고 선을 그으면 펜이 이탈하지 않고 진짜 자 대고 선 긋는 느낌이라 신기했습니다. 이 기능은 방의 가구 배치를 바꿀 때와 간단한 목공용품 도안을 그릴 때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종이와 펜을 사용했을 때와는 비교 불가한 편리함이죠. 디지털 노트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뭐니뭐니 해도 이미지나 오디오를 자유롭게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전자책이나 사이트에서 나에게 필요한 페이지는 애플 펜슬로 간단하게 캡처한 이미지나 사진들도 바로 굿노트에 넣을 수 있고 자유롭게 조정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 필요한 코멘트도 여러 개로 작성하여 남길 수 있으며 이미지 상단의 코멘트 순번대로 아이콘이 표기가 됩니다. 간단한 눕기로 이미지를 스티커로 만들어서 다이어리 꾸미기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 후 자르기로 들어가서 프리핸드로 눕기를 따 스티커로 활용할 수 있고 자주 사용하는 스티커는 그래픽으로 추가하여 스티커 클립보드에 저장 후 필요할 때 상단 메뉴의 별 표시를 눌러 클립보드에서 꺼내어 사용하면 됩니다. 여행 노트나 일기장, 다이어리에서 사진과 함께 사용하면 정말 유용하죠?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오디오도 넣을 수 있는데 강의나 회의록 작성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음된 오디오는 좌측 보이스 아이콘을 눌러준 후 꺽쇠를 눌러주면 오디오 클립들이 나오는데 재생 속도를 설정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굿노트로 오디오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굿노트로 오디오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 모서리를 펜슬로 그으면 화면이 캡처가 되고 우측 하단 모서리를 펜슬로 그으면 빠른 메모 앱을 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기한 노트에 형광펜 하이라이트도 원하는 색상으로 가능합니다. 손글씨가 아니라 타이핑을 원할 때는 텍스트 박스를 이용하여 타이핑도 가능하고 상단 키보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문서에 처음부터 타이핑을 할 수 있는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에는 링크 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문서나 웹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포인트 기능은 강의, 발표, 과외 공부할 때 유용합니다.
이렇게 노트가 만들어지면 폴더를 생성하여 폴더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폴더의 이름, 색상도 변경 가능하고 아이콘도 넣어서 예쁘게 꾸밀 수 있죠. 나중에 폴더나 노트가 많아지면 즐겨찾기 표시를 해두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노트를 여러 권 사용했을 때에는 웹브라우저처럼 상단의 노트 탭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종이 노트에서 디지털 노트로 갈아탄 기능이 바로 검색 기능입니다. 죽어라 노트 필기 해둔 내용도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찾아내야 하는데 노트의 양이 많아지면서 종이 노트에서는 어려웠던 점이 굿노트에서는 한 방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돋보기로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손글씨도 인식하여 해당 페이지들을 모두 찾아주어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사용했던 종이 노트들이 아이패드 안에 몽땅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더 강력한 기능은 모든 노트가 자동으로 동기화되어 아이패드, 아이폰, 맥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클라우드 연동 기능입니다. 더군다나 종이와 잉크를 사용하지 않게 되니 친환경 쪽으로도 좋은 것 같고요. 종이 노트와 디지털 노트 중 어느 걸 선택해야 하나라는 질문은 마치 길바닥에 만원짜리와 5만원짜리 중 어느 걸 주어야 하나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5만원짜리를 주어야 한다고 답을 하지만 정답은 둘 다 주우면 되잖아요. 느리게 생각하며 쓰는 소중한 일기장이나 개인적 기록물들은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종이와 펜을 사용하면 되고, 검색이 필요한 데이터와 업무에 활용하는 퍼포먼스 노트들은 디지털 노트를 활용하면 양손 쓰기를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종이와 펜 같은 아날로그 물품들은 우리의 디지털 피로감을 해소시켜주는 오아시스 같은 역할도 한몫하죠. 기록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PC는 노션, 아이폰은 메모 앱이라면 아이패드는 펜을 사용할 수 있는 굿노트라고 느껴졌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용품들은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